반갑습니다. 예전은 조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부동산 공법인데 이것이 수험 과정이 아니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가지고 이제 실무자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공법을 잘 아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큰 어떤 사업 수익과 어떤 생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시면요, 많은 어떤 사안에 이제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현실적인 실무 거래 사항들뿐 아니고 실제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식의 어떤 권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어떤 토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목적의 땅이 필요한데 어디가 좋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막연합니다. 이런 식에 대비해서 아파트는 단순히 거래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요, 이 토지에 관한 사항들과 또 어떤 건물에 관한 사항들, 또 개발, 또 정비 이런 사항이 딱 부딪히면요, 공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배우셨던 그 공법이 실전과 사실 이어지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실전 공법은 바로 배우셨던 부동산 공법의 틀 속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을 잘 한 번 더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우리가 공법적인 상에서 어떤 분들을 중점적으로 볼까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고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책이 나왔거든요. 책이 좀 얇지만 이 책에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잘 보시면요, 웬만하신 중개사분들의 실력 배양은 충분하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해 놓으시면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책도 준비했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는요, 이 중개사 공부하던 그 과정이 아니고 중개사로서의 어떤 실전가로서의 실무가로서의 어떤 실력이 있는 그런 중개사가 되기 위한 모양새가 보인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준비를 했고 또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책 내용입니다. 페이지로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바로 01번에 관한 법률 나오죠. 우리 홍법 배울 때 배웠던 첫 번째 법률 나옵니다. 바로 공법에 관한 사항들 첫 번째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다 아십니다. 국토 전반에 대한 먼저 체계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에 근거해서 여기에 맞게 이제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실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상인데 이용 보시면 없는 곳에서 건물 등을 지을 때 개발이라 부르죠. 그 개발을 위해서 또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재개발한다라는 그 명칭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비라 부르죠. 정비를 위해서 또 토지에 대해서 보존하는 목적의 토지가 있다. 이 보존할 토지에 관한 충분한 파악을 또 하시라라면서 이 부분을 또 배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실제입니다. 모든 토지의 이용사항들은 이 먼저 세워진 계획에 근거해서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러합니다. 요 계획된 이용이 아닐 때는 처벌받는다 해서요, 각종 중요한 처벌 조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또 발표되는 계획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은 다 일체 다 거부된다. 이거 아십시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계획된 개발을 전제로 깐다. 이렇게 하시고 그 계획을 아시고 발표된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시고 그 토지를 소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에 관한 계획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국토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의 체계를 보니까 이런 식의 계획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지 않지만요,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도 세우고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은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역 균형 발전과 도모되는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뭐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이 있는데 실제 우리는 이것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런 계획을 맞춰가지고요, 항상 우리 하위 계획들은 상위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도시에서 세운 두 가지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 따른 요 계획의 내용들이 실제 우리의 토지 이용사항과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토지에 관한 이용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데요. 또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 계획을 세울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실천 계획이고 여기에 세워진 내용대로 이제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도시의 기본 계획을 먼저 세워서 요 계획에 근거되어진 장기 발전 계획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딱 해주면 실제적인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상이 쭉 나온다랍니다. 상세한 사항 그때 배우십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자주 안 접하지만 광역도시계획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현재 한국에 11개의 계획이 실제는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발표가 되어져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에
명칭으로서 세워지는데 요 안에 포함이 되어진 모든 서울특별시, 인천 또 모든 시하군이 다 여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이 계획 틀 속에서 수도권이란 거대한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이 도시, 이 거대한 지역에서의 모든 계획에 지침이 되는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여러분들 상세하게는 다음에 또 배우십니다. 이런 식의 계획의 체계 통해서 토지가 실제적인 개발, 정비, 보전,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보기 전에 먼저 앞서가지고 세워져 있는 도시의 계획들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확인하실 때 정확한 토지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중점을 두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근무하시는 또 일하시는 요 장소, 요 도시에서의 세워져 있는 계획을 보시는데 도시계획인데 또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무엇을 해보자라는 실천계획도 나오겠지만은 보다 앞서가지고 이 도시만의 미래의 꿈, 미래의 비전입니다. 먼저 장기 발전계획이죠. 이 도시만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어휘가 밑에 나와 있죠. 어휘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 단위다 해서 인구의 분포가 아니고 땅 면적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각종 어떤 시와 군 단위 관할구역 내 수립하는 이 도시만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큰 공간구조 틀을 먼저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이만한 토지가 있는데 현재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형성이 주로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인데 이 시가지 내에도 정비할 곳이 많이 있겠지만요. 또 향후에 이후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쪽에 서쪽 북쪽에 있는 이쪽 지역과 동쪽 북쪽 지역과 서남 지역과 또 서동 지역에서의 어떤 곳을 또 앞으로 장차 개발을 해보자. 이걸 위해서 도시의 기존 형성이 되어진 기반시설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향후에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장선을 또 설치를 이렇게 해줄 것이고 또 둘레선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걸 위해서 각기 도시의 학교 시설도 좀 더 확충할 것이고 각종 어떤 공원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같이 현재 모양새인 상태에서 앞으로 이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발전해야 될 모든 틀들을 미리 예상을 해둔다는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설계를 딱 해두고 그리고 이 도시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상이다. 지금 당장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에 발전할 모양새인데 이걸 위해서 각종 어떤 인구의 배분 문제, 또 산업의 어떤 배분 문제, 또 어떤 시설 설치 문제, 각종 어떤 교통 문제, 또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모든 상이 다 포함이 되어진 종합적인 계획이다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이 도시만의 토지 이용상뿐 아니고 인구의 증가, 인구의 또 감소에 대한 대비책, 또 각종 어떤 생활권 안보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만의 이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세우는 모든 사항에 대한 다 준비되어진 계획이다. 참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잘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서 일을 하실 때 앞으로의 도시의 가치를 보면서 소개할 수 있고 또 실패하지 않는 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모든 도시 대부분 다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세워져 있지 않은 저 군 단위에서의 한 30개 군이 있지만 그런 군은 빼고 대부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보통 2030년도 계획을 가지고 발표가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서울시의 2030 플랜이다. 이런 계획인데 서울시에 근무하시면 반드시 출력을 꼭 해보십시오. 또 보시고 저기 광주시 같은 경우도요, 2025 플랜에서 2030 바뀌어서 이게 발표가 딱 되어 있고요. 또 인천시죠 보시면 2030년도를 내어다보고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물론 대구시도 보시면 2030년도 계획이 다 발표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는 지금 대부분 다 2030에서 2030년도에 이 도시의 변화될 모양새를 가지고 대부분 다 발표가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요, 근무하시는 그 지역에서 꼭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출력을 하시면요, 보통 500페이지 내외입니다. 그래서 올 칼라 출력해서 바인더 철 해놓으시면요, 항상 그분들을 참고할 수 있게 비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요걸 잘 출력해서 잘 공부를 딱 해놓으셔야 누가 소개할 때 어떤 장소는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은 개발됩니다. 또 어떤 곳은요, 지금 당장 개발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어떤 곳은요, 지하철 연장객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요, 도로 확충한다랍니다. 어떤 곳은 그쪽에 좀 안 좋은 것들, 각종 어떤 매립장이 설치됩니다. 매립장. 이것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역을 딱 피해서 소개를 잘 해야 됩니다. 다 보시면 기본계획이 나와 있더랍니다. 이 도시만의 장기적인 틀이 나와 있다. 기본계획 참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포함될 내용들이 있죠. 책 보시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상이 있겠지만요.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랍니다. 지역적인 특성, 또 이 계획의 방향 목표, 또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의 배분 문제, 또 이 도시의 장차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들, 또 토지의 용도별 앞으로 변경될 수요와 그 어떤 공급에 관한 사항들, 또 환경 보전 문제, 또 특히 기반 시설에 관한 장차 예정되어진 곳이 다 발표가 딱 되어지고요. 공원, 녹지 등 보존할 사항들, 또 경관계획이 다 나와 있다랍니다. 이런 식의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딴 건 사실 우리 중개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공간 구조와 생활권의 설정과 인구의 배분상 중요합니다. 자, 또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그 공급에 관한 사항들 중요합니다. 또 6번에 있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들 참 중요합니다. 요 사항 네 가지를 잘 하시면요, 앞으로 장차 이 도시에서 개발될 그 예정지에서 또 인구의 배분 문제, 또 이걸 위해서 생활권 안보 문제, 또 각종 어떤 기반 시설 연결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 도로 연장 다 나와 있다니까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의 가운데 밑에 보시면 도시 기본계획 중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 되어 있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내용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와 생활권 설정과 인구의 배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 구조와 생활권의 설정과 인구의 배분 사항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도시의 공간 구조, 개발할 공간, 또 보존할 공간, 또 계속 유지할 공간을 또 배분해 주고요. 또 안분해서 생활권 배분한다.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개발할 곳의 배분도 딱 해주고요. 또 그 지역별로 인구를 어떻게 분포시키겠다. 그래서 구시가지에 모이는 이 인구를 신도시로 일부 한 10만 명 이전시킨다. 또 3만 명이 이전한다. 이같이 인구의 배분도 다 나와 있어요. 개발되어질 곳에 그 도시에서 먼저 자체 인구를 옮겨주고 난 다음에 외부의 인구를 유입을 시킵니다. 이같이 인구의 배분 문제, 유입 문제 다 나와 있다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자, 실제 서울시의 기본계획입니다.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것이 2020년도에, 2015년도 발표되어진 서울시의 2030년도를 예견한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미 자, 서울시의 도시입니다. 종로와 명동 인근이죠.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입니다. 또 강남, 이미 엄청난 상권의 형성이 쭉 되어 있죠. 엄청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이제 크게 보시면 청량리, 왕십리 일대, 상암 수색 일대, 가산 대림 일대 가보시면 이미 또 개발 엄청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조금 더 작은 규모 있죠. 잠실, 용산, 마곡, 야, 요즘 엄청납니다. 마곡, 김포공항 옆인데요. 벌판이었습니다. 김포공항 때문에 건물 청수가 다 4층이야. 나중에만 쫙 있습니다. 그것을 싹 철거해서요. 지금 어떤 R&D 센터, 연구단지로 만들면서 인근에 단지가 형성이 쭉 되어집니다. 이 단지를 초기에 분양가가 말입니다. 평당 800, 900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평당 최소한 2천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딸랑 5년입니다. 5년. 여기 한 5년, 7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24평짜리가 한 2억 8천, 3억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24평짜리 아파트가 8억 5천 점합니다. 또 30몇 평이 그 당시에 3억 한 2천 점이었는데 지금은요, 약 11억, 12억 갑니다. 엄청 올랐죠? 뭐, 다른 것도 먼저 있지만, 이런 지역들, 요 지역들 중점적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갑니다. 같이 지금 서울시라는 요 지역 내에서도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이렇게 도심권, 부도심권 정해져 있는 이런 장소 위주로만 가치가 죄송합니다. 실제 보시면 이런 장소들만 계속 가치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는요, 이 뜬금없이 어떤 곳이 올라간다. 없습니다. 없어요. 항상 기본에 나와 있는 그 예견되어진 틀대로 가는 모양새가 진짜 그러합니다. 그래서 서울, 또 광주, 대구, 부산, 저기 인천, 또 각종 어떤 평택, 모든 도시가 딱 보시면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바대로 조금 늦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 개발이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본계획을 잘 보시면 현재의 모양새뿐 아니고 앞으로 이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쭉 나와 있고 미래의 투자의 가치가 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또 보시면 저기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인천이 지금 엄청 발전합니다. 과거에 형성이 되어진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인데 이쪽 지역을 탈피해서 송도 일대와 청라, 가정, 루원 일대하고요, 또 금단 일대 개발 엄청 됩니다. 영종도 개발 엄청 됩니다. 이같이 앞으로 인천이라는 요 옛날 도시를 딱 보셔도 옛날 시가지도 정비에 관한
축들이 쭉 서 있지만요. 기존 어떤 새로운 신시가지,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또 영종도 국제도시, 또 인근의 가정과 루원시티, 검단, 소래, 또 노년 지역들, 또 서창 지역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도요, 이러한 지역들 중심으로 가치가 상승이 쭉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틀 있죠? 요 발전 축틀이 딱 보입니다. 이런 틀 속에서 항상 재개발 또는 신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난 곳은요, 사실상 개발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특정 시에서도 항상 모든 도시의 기본틀이 다 나와 있다. 기본계획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내가 앞으로 일정을 따셔서 이제 사업하실 때 어디 가서 하겠다. 발전 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장사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불똥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발되는 곳에 거래가 활성화되어집니다. 매물이 나옵니다. 매수자가 옵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중개하지 마셔도 하루에 한 건 중개입니다. 하루에 한 건씩만 여러분들이 알선하셨다. 하루에 한 건씩. 서울 같은 지역 빼고도 지방 가셔도 하루에 한 건씩 마시면요. 양쪽에 양털을 치시면요. 한 400, 500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건이다. 이것이 한 달 30건이다. 그러면 3, 5, 15, 약 1억 5천입니다.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축을 잘 보시고 개발한 곳에 가서 영업사업을 하셔야 성공을 하십니다. 또 소개할 때도 이런 축 속에서 소개하셔야 그 소개되어진 소개자를 또 이제 금액이 올라가서 이제 어떤 가치를 상승의 맛을 본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사업으로서의 성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틀 다 보십시오. 자, 또 토지의 이용과 개발상이 나와 있다. 일단 크게 보시면요, 서울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곳에 말고도 보시면 기성시가지가 있다 해서 시가와 용지가 딱 엄청나게 크죠. 서울시는 참 큽니다. 또 반면 서울시도요, 보전할 용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각종 산지 인근 장소들 다 보전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참 좋다 해서 이런 식을 벗어나서 이 보전할 이런 장소가 좀 싸다 해서 미리 땅을 사놓으신다. 계속적인 가치가 정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대가 발전하는 이런 지역 안에서도 보시면 보전할 곳, 시가지 용도들, 또 더욱더 중점 개발 지역들 다 확인축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활동은요, 개발되는 곳에 포션을 딱 두시고 가서 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인천 보십니다. 인천 보시면 발전축이죠. 발전축. 그래서 평화벨트부터 해가지고 발전축이 있습니다. 요 발전축에서 여러분들이 근거해서 사업을 하시고요,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보전축이다. 보전할 축이 쭉 있는데 아주 멋진 산이 보인다 해서 그 산을 소개하십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산에서 혼자 조용하게 사실 분은 몰라도 그 산에서 내가 땅을 사서 또 건물을 지어서 개발되겠지. 개발이 안 됩니다. 또 땅 가치 올라가겠지. 가치가 아주 더디 올라갑니다. 땅값은 항상 상승이 쭉 되지만요, 이런 보전축에 있는 땅들은 아주 상승이 완만합니다. 완만해. 그래서 뛰는 곳에 채찍을 가합니다. 뛰는 곳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잡아야 더 뛴다 이거죠. 그래서 비록 가치의 상승, 가치가 낮다, 앞으로 상승되겠지라 해서 보전축 속에서 땅을 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물 매입하시면요, 절대 상승이 아주 더딥니다. 남들이 10배 뛸 때 나는 1배 뛴다. 이건요, 번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남들과 같은 수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10배 뛰는 곳에 가셔서 7배, 8배만 뛰어도 큰 수익이 올리겠죠. 1배 뛰는 곳에 가서 0.8배 올랐다. 그건 망한 거다. 그래서 어떤 가치 상승되어지고 남들이 수익 올라가는 그만치는 안 되어도 그 버금갈만치는 가셔야만이 실패를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적인 저축자금이다. 그냥 묶어두시면 어떻습니까? 0.01%, 0.5%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작은 수익을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묶어준다.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뛰는 곳에 모든 투입을 전력을 쏟으셔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공하는 가운데서 반열에 서셔야 성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보존축은 폐기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도시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택이 되었든요, 남원시가 되었든요, 부산시가 되었든요, 창원시가 되었든요, 여수가 되었던 그 도시 기본계획 속에 발전할 축, 보존할 축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서 발전축 속에서 여러분 사업하시고 소개를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자, 또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공급이다 해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보시면 이 도시 내에서 기존 시가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도 구분을 쭉 해줍니다. 해주고요. 개발 가능할 지역들, 개발 억제지, 개발 불능지 있죠. 여러분 절대 개발 불능지는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될 예정인 곳도 아니다. 정말 딱 묶어줄 그런 보존지역이 딱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소개하시면 안 돼요. 또 보시면 공유, 수면, 인근, 또 하천, 인근 토지들, 하천구역과 수면, 인근 토지들 여러분들 절대 보호합니다. 이런 것은요, 경치가 좋다 해서 소개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또 요 높이가 65m입니다. 적어도 65m, 70m, 산 중턱 이상 되는 땅들은요, 소개하시면 안 돼. 그 땅도 개인적인 토지 소유자분이 많아. 그런 소유자분한테 땅을 소개하시고 막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이런 것은요, 절대 폐지됩니다. 다 나와 있고요. 개발 억제지는 개발 가능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개발 억제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폐지됩니다. 이게 절대요, 10년 내에 개발 안 됩니다. 적어도 50년, 100년 이 사회가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피하시고 여러분들 개발 가능지, 기개발되어진 장소는 아주 지가가 높습니다. 피하시고요. 개발 가능한 곳이다. 이런 곳 중심으로 접근하시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의 녹지들 가운데서도 택지 개발 등 지역들, 또 택지 조성 가능한 큰 넓은 나대지 땅들, 또 대규모 정부 사업하는 그런 장소, 인근 장소들, 거린벨트 해제, 조정 해제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 인근 장소가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과 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저 시골 농촌 마을에서의 계획관리 지역, 규모 큰 계획관리 참 좋습니다. 이런 곳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것들이 다 보시면 도시 내에서 어느 곳이 이렇다라고 발표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보시면 또 개발 가능지를 분석한다. 또 개발 불응지다 해서 개발 가능지 분석, 불응지 분석 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책 보시면요, 13페이지에 근행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또, 자, 14페이지점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1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 나와 있죠. 토지 용도 지역별로 소유 면적이다 해가지고, 현재 우리 어떤 인천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2030년도에 필요한 소유 면적이 주거 용지가 17만 정도가 필요하다랍니다. 그러면요, 현재, 앞으로 지금 현재 되어진 것이 13만이지만, 앞으로 3만 정도 면적을 더 만들어낸다. 3만, 뭡니까? 지금 30 킬로제곱미터입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킬로제곱미터, 킬로제곱미터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런 식의 지역을 더 만들어낸다. 이 만들어낸 후보지가 어디냐? 이것이 기본계획 속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농림이다. 그러면요, 땅을 사놓으시면요, 10배, 20배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가화될 용지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어딜까? 이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져 있는, 시가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땅들은요, 이미 가치가 엄청 높아. 이런 곳을 피해서 개발할 예정지가 어디냐? 시가와 예정용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본계획을 잘 보시면 시가와 예정되어질 용지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딱 파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딱 처리해줘서 지역을 분석, 임장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냐? 그래서 아주 지금 완만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논이 있다. 그 지역을 딱 무시가지고 땅 주인들 파악을 딱 해놓으세요. 땅 주인들. 주인 파악 쉽습니다. 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파악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쪽에 중점적으로 계속 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가서 찾아보시고 해가지고요. 그걸 터놓으십시오.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중개업자 이 땅을 내가 내어놓고 싶다. 이 땅을 내한테 3억 정도로 좀 내가 받으면 안 되냐. 딱 보니까 이번 계획에서 지금 현재 3억이라고 시세가 되어 있지만 이거 딱 보니까 10억 됩니다. 그러면 저 어르신, 내가 이 땅을 10억은 아니어도 한 5억 정도를 받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한테 수익을 주십시오. 라고 인정을 하시면 인정작업. 그러면요, 10억 파시면 5억이 남죠. 땅 주인한테 3억 팔려고 넣어놓은 땅을 5억을 맞춰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을 취하십니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큰 수익이 납니다. 아파트 거래 좋습니다. 좋지만요, 땅 거래하시면요, 인정 작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매도 금액하고요, 실제 매수하실 때 요 가치 상승을 파악을 해서 소개했을 때 요 물건 띄웠을 때 차익분을 대한 취하는 인정 작업, 참 요거 잘 하는 분이 큰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도심지 말고 농촌지대 가시면 이런 식의 작업을 잘 하는 분들이 보시면요, 아주 큰 연수익이 한 3억, 4억, 5억씩 됩니다. 이런 주택자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시려면요, 이 도시 내에서 시가와 예정용지가 어디냐, 이런 지역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냐, 이걸 파악을 해주시면 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땅 사러 오시는 분들도요, 대충 정보를 파악하십니다. 본인들이 매수할 때 한 8억 내겠다 하고 마음먹고 오십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정작 모르십니다. 3억 내겠다. 그러면 5억에 맞춰주고 차익분 3억을 먹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한 것이 바로 토지에 대해서 현상 분석을 하시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반시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14페이지죠. 항상 개발될 곳에 기반시설 공사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요, 주로 시가와 예정용지 지역에 이미 다 여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한번 볼게요. 인천입니다. 인천인데요. 인천 보시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 1호선의 김포 연장이다. 또 2호선 연결이다. 또 있죠. 또 1호선 검단 연장이다. 또 대순환선 공사하겠다. 또 7호선 공사하겠다. 이미 발표되었죠. 또 영종도 내후선으로 하나 더 만들겠다. 돼 있죠. 이와 같이 이미 이것이 비록 예정 계획이지만 이렇게 되어갑니다. 2030년이죠. 10년 뒤에는요, 인천시가 요 선이 다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현재는 이런 식의 지역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지역 가치는 뜁니다. 그것도 역세권 인근 장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각종 어떤 기반시설 예정이 되어진 장소에서도 주로 역세권 또 요 톨게이트 있는 이런 곳의 인근 장소는요,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요 시설 부지 땅 주인들, 그 인근 땅, 요 인근 땅들 별로 지금 가치가 좀 저평가 돼서 인근 땅을 미리 다 선점 딱 해놓으면요, 또 가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반시설 그 예정되어진 장소들이 대부분 다 개발되는 그 지역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지역들과 다 시설 공사할 계획들 다 파악을 딱 해주시면 굵직한, 그것도 지하철, 좀 굵직한 이런 식의 어떤 예정되어진 장소는 엄청나게 앞으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지금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기반시설 털 모든 도시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인천이지만 서울, 또 저기 뭐 광주, 또 평택, 또 저기 남원시, 또 무안군 다 나와 있다니까요. 기본기관을 잘 보시면 이 도시의 중추적인 발전의 털, 또 발전에 되는 방향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기본기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사항들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